안녕하세요, 임모스입니다. 혹시 장재창 대표님을 아시나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ETF 나침반이신 대표님이신데요. 지난주 정말 좋은 기회로 장재창 대표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임모스 투자자분에서 주최하는 청년 시드 만들기 프로젝트 인터뷰에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로 옆자리에서 대표님의 견해를 듣고 투자 고민을 상담받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저만 듣기 너무 아까운 내용들이 많아서 허락을 받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2030 세대들은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ETF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은지 등 알짜 내용들만 편집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진정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면 언제 기회가 오냐면 이 금융시장은 작년 같은 때 그런 기회가 올 때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노이즈를 구별하고 이제 시그널을 볼 수 있는 실력과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내가 날린 카운터 펀치가 100만 원이면 코로나 끝났을 때 200만 원이 돼요. 더블 난 거야. 근데 200만 원은 엄청난 100% 수익을 낸 거니까 대단한 수익률인데 200만 원으로는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 펀치를 알릴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할 수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그때 카운터 펀치라고 할 만큼의 돈도 만들어 놨어야 돼요. 대부분 이런 코로나처럼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금융시장은 한 10년마다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 오면 난 어떡하지?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알차게 돈을 시드머니를 만드신 다음에 10년 혹시 10년 아니면 5년 아니면 7년 뒤에 왔을 때 적절하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셔야죠. 그러면 10년 걸릴 레벨업을 이제 한 번에 뛰어넘는 그런 과거에 한국은 어떤 그런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냐. 저는 이제 제가 67년생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있었냐면 그냥 남들이 하듯이 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놓으면 그 집이 그냥 10억 뭐 이렇게 지금 서울에 10몇 억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졌던 세대.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가 한창 높을 때 막 15%도 있었으니까 좀 아껴서 은행에 넣으면 10%씩 증가하니까 이제 10%면은 72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네, 72를 10으로 나누면은 7년이면 그죠? 더블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 72의 법칙에다 넣을 수 있는 금리가 몇 프로예요? 1%, 막 2%. 지금부터 올라가도 엄청나게 높지는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1%. 그러면 72년 걸리나? 어쨌든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택에 관련된 기회나 그 다음에 금리에 관련된 기회가 두 분 세대에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쓰고 안 입고 그냥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초라하죠, 결과가.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해지를 못할 정도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투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건 뭐 전문 투자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기본 소양이 필요한데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 투자자들은 이 소양을 어디서 쌓아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네네네네네. 사실 뭐 책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그 소양을 기본 지식을 쌓아야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디에서도 통하거나 효과적인 어떤 원칙을 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그게 내 몸에 체득될 대로 될 수 있도록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실행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 경험 속에서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 안 돌아갔을 때도 원칙을 지키거나 했을 때 좋은 점을 내가 몸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게 돼야 아주 응급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이 왔을 때 내 반응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닌 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원칙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내게 되지 않으면 워렌 버핏의 좋은 말은 그냥 명언일 뿐이에요. 그럼 지금 시장은 뭐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자산을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장이에요. 근데 시장은 늘 이렇지 않고 다운사이드로 돌아설 때가 있다고요.
이때는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의 경험을 쌓으면 손실로 돌아오죠. 지금같이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을 때 정말 자산들을 투자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쌓으시는 게 필요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난 경험을 쌓겠어. 그러면서 내 5천만 원은 어떻게 돼도 나는 경험을 쌓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안 되죠. 5천만 원 만드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열심히 일한 피땀 어린 돈을 떨어지는 시장에서 수업료 냈다고 보면 돼.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수업료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을 때, 이때 좀 여러 가지 해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경험을 계속 많이 해봐야 되는데 실패도 해봐야 경험이잖아요. 그럼 막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것도 해보는 조금씩은 해봐야 되나요? 경험을 쌓고 나만의 원칙을 가지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투자를 하되 무모하게 기분이다 탁 사버리는 게 아니라, 얘를 샀을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손실이 얼마큼 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하죠.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말했으니 여러분이 손실의 폭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잘 모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투자할 때 있어서 리스크와 리턴을 알고 있는 기본이 조금 더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여기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어디까지 나한테 손실이 돌아올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사실 기초예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그걸 자연스럽게 해내면서 투자할 때는 왜 안 하냐.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랬을 때 그건 내가 감수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리스크가 오는지도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갑자기 그게 리스크로 다가오면 멘붕이야. 그러면 생활이 다 흔들려요. 이게 마음이 가 있어서 직장이고, 가 있지만 집중을 못하고, 잘하면 사람 관계도 깨지고. 이거는 시장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본인이 경솔한 거예요. 어쨌든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양을 쌓는다고 함은, 내가 어떤 거에 대한 투자 의사나 뷰를 가져보고 그거에 따라 포지션을 쌓아보고 포지션을 만들어 보는 데까지 가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이 포지션을 만들 때 손실의 폭을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손실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고 그걸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의 폭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ETF라는 펀드를 이용하는 거죠. 주식을 하지 않고 펀드를 하는 거예요. 펀드를 하는 방법은 아주 퀄리파이되어 있지 않은, 아주 숙련된 투자자가 아닌 경우는 굉장히 큰 보호장치가 된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건 그 안에 있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커버를 메꿔 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20개나 있으니 그 안에 10개 정도가 살아나면 나머지 10개가 손실이 나 있어도 이걸 조금씩 메꿔가면서 이 10개가 더 큰 수익을 내게 되면 어느 때는 플러스로 돌아서게 돼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그 ETF의 산업 분석까지 만약에 같이 된다면 제가 말한 손실의 폭도 확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수익률의 폭도 펀드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런 약간은 좀 크지 않은 그런 수익률 것도 이 산업이 개입되면 조금 더 밴드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간접 투자를 가장 선호하고 추천하고, 그래서 ETF를 가장 선호하지만 ETF를 단순히 S&P 500, 나스닥 100과 같은 인덱스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그 산업 ETF를 주로 추천하고 투자하는 쪽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개별 종목의 리스크는 좀 해지하면서 수익률은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산업 투자라고 보는 거고, 테마틱 ETF를 그래서 저희가 테마틱 ETF는 어떤 개념이냐면 아직 완전히 독립적인 산업으로 굳어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산업을 이룬다고 할 만큼 어떤 큰 비즈니스 그룹을 이룬 거. 예를 들면 클라우딩 컴퓨팅. 이렇게 말하면 얘는 산업으로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산업은 GICS라고 해서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이 있어요. 현재는 11개 섹터로 아예 고정돼 있죠. 섹터에는 안 들어갔지만 미래에는 섹터가 될 정도로 뚜렷한 한 분야를 이룬 거, 이거를 저희는 테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섹터 ETF와 테마 ETF를 저희는 병행해서
초과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S&P든 나스닥 100이든 뭐 이런 기본적인 인덱스들을 선호하고 좋아하고 하지만 개만을 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더 초과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대신 이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안전한 부분들을 항상 비중으로 가져가서, 그래서 이제 배당 포트를 한 70% 하고 성장을 30%를 넣게 되면 리스크 익스포저, 최대 손실률이 성장형에서는 좀 높을 수밖에 없죠. 네네. 하지만 배당형을 많이 넣고, 그러니까 손실의 폭을 확 줄여서 보수적인 투자를 가져가면서 30%나 20% 정도 성장형을 룸으로 해서, 성장형은 기대 수익률이 막 15%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15%가 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기여를 함으로 해서 합쳐서 배당형이라는 안전한 것들도 많이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합쳐서 7%, 8%를 목표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험은 상당 부분, 왜? 위험 노출이 30%의 성장형에서만 좀 높으니까, 변동성 노출이. 대신 이걸 합쳐서 수익률을 7, 8%에 좀 더 준수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구성하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많이 주장하는 코어 세틀라이트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개인들도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자기 포트폴리오에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죠.